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걸 텐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하긴 했어요. 독한 장동혁이다. 헌정사를 다시 썼다. 이렇게 언론사에서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일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의원들도 막 달려가서 막 악수를 하고 네. 막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런 장 대표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어요? 내부 결속용이죠. 음. 그러니까 이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2월 위기설이라든지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좀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내부 결속력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것 같아요. 비판적인 분들도 솔직히 24시간 동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많죠. 그걸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칭찬 일색이고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했던 내용들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을까? 필리버스터는 자기 만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논리를 얘기를 함으로써 나와 의견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뭐 거의 안 들어왔고 또 국민들 이거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만족 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만족욕인데 뭐 자기 만족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잖아요.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효과가 쭉 가느냐 아니면은 며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느냐 요게 있을 텐데 네. 예상은 좀 어떻게 하세요? 원래 제가 뭐 예상한 거는 이틀짜리다. 예, 이 평화는 그래서 어제 하루, 오늘까지 이틀. 이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범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여투쟁에 본인이 선봉에 서서 솔선수범을 하니까 뭐 잘했다라는 당내 지금 뭐 민주당하고 특히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잘했다는 평가가 그 당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근데 지금 혁신을 얘기하는 거는 다른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윤석열과 절연을 하네, 뭐 비상계엄과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입장을 낼 것이냐잖아요. 근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24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좀 이렇게 그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무슨 얘기냐면은 비상계엄도 2시간 만에 종료가 된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 했던 주장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을 안 한다. 현재 결정을 윤석열 파면한 거를 인정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정말로 당이 변화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제 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래도 약간 뭐 칭송하는 분위기. 뭐 강명구 의원도 그렇고 장해찬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한동훈이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장동혁 진짜 싫어하겠다. 와, 우리가 큰일 났다. 장동혁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우리가 좀 그만해라. 우리가 시리즈 좀. 뭐 이게 맨날 우리가 누구다. 주체성을 가져라. 너희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을 막 바꾸자려고 하는데 네. 오른쪽으로 더 극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도입을 했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이걸 빼는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보수정당에서 정강정책에 넣은 것은 앞으로 AI 시대가 될 거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럼 소득이 줄어든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나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도입을 한 건데 이것을 없애겠대요. 그럼 뭐예요? 보다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좀 느껴져요. 과거를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바뀌긴 바뀔 것 같은데 더 안 좋게, 더 나쁘게. 요거는 일단은 뒤에 조금 더 이 장동혁 얘기 있어요?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요 얘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는 조금 더 해보고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종결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허위조작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곧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방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랑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둘 다 제2요구권을 뭐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거부권을 해달라. 소용이 없잖아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잖아요. 뭐 이런 걸 하지? 네, 그렇게 서 있는데 사실 그 허위조작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이 정보통신망법 네. 개정안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도 얘기가 많긴 했잖아요. 김준일 평론가님 뭐 하실 말씀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요거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네. 뭐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근절법 이게 이제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허위 조작 정보는 인류가 탄생한 이래 근절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속성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을 일부러 하든 우연찮게 그게 이제 거짓말들이 루머가 퍼지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오랫동안 역사고 그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법도 하고 뭐 이를테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벌 쪽에 좀 더 강화를 한 거고 저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언론중재법도 아니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했다라는 거는 언론이 아닌 유튜버들이 이를테면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위 정보, 정치적 허위 정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저는 대표적으로 여기에가 뭐 사실도 있겠지만 허위 정보를 많이 섞어가지고 사이버 레카처럼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게 그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사실은. 저는 저번에 김수현 소속사에서 이제 그 김세희한테 걸었는데 110억대 아파트 두 채에다가 걸었다고요 그거를 가압류를 네. 네.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번 거야. 뭘 그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고 MBC 기자 출신이니까 MBC 직원들이 잘 알 텐데 뭐 110억대 아파트가 몇 채 있지는 않았겠죠. MBC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수사도 잘 안 되고 뭐 이게 뭐 솜방망이 처벌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게 우려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축이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됐으니까 그것만 정말로 핀셋같이 집어가지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이 하면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가 있는 건데 그 우려를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여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법안에서 과방에서 발의했을 때는 그런 우려들을 해서 단순 오인 정보 이를테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고 언론사도 오보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도 빼고 그리고 이거를 유통을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도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뺐는데 그것까지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의 월권이에요. 그거는 법안 내용을 그렇게 지들 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의 내용이 아니라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맘대로 그 강성파들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빼고 지금 이 난리통을 벌인 그러니까 집권 여당 같지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이게 아직도 야당의 스피릿이 야당 살아있다. 같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게 정청래 대표다 지금. 그러니까 대표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여당 대표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네. 만약 윤석열 정권 시절에 당시 집권 여당이 이런 법안을 좀 만들려고 했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권 초기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막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윤석열 맨날 술 먹는데 야 김건희가 V0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했죠. 네. 그럼 이제 이 법에 의하면은 입증 네가 해야 돼. 너 술 먹는 거 봤어? V0인 거 확인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과연 그런 것이 맞는가. 권력자들 그리고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보도 탐사보도 비판보도 이틀막 법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계속 보시도록 하고 어떻게 시행되느냐가 사실은 집행되느냐도 중요하니까 좀 지켜보시는 걸로 하고요. 사실 본회의에서 어제 밤에 조금 충돌이 있을 뻔했어요. 뭐예요? 우원식 의장님이 우원식 의장이 11시부터 네. 밤 11시부터는 주호영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나 혈압도 너무 높아졌고 힘드니까 그만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양 당이 다 모든 의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밤 10시에 갔습니다. 어이구. 현장에. 가서 혹시 육탄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갔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들어가면서 설득을 할 거다. 정의하지 마시라고 설득을 할 거다 이러면서 들어갔고 그러면서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아니 주호영 부의장은 어쨌든 본인 소속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사회를 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페북에다가 본인의 절절한 심정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핵심 요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왜 내가 아무리 필리버스터라고 내가 왜 사회 부르냐. 난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 건데 솔직히 저 뭐 주호영 의원님하고도 잘 알고 친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납득을 못해서 좀 어떻게 옹호를 하거나 쉴드 치기가 어려워서 마이크를 저희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아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님하고 밤에 통화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소신은 존중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정면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국회 부의장을 내려놓으면 돼요. 이거의 가장 쉬운 방법은 국회 부의장을 내려놓고 나는 이런 거에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국회 부의장 지금 명예는 유지하고 싶고 할 일은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인 거고요. 자, 이게 논리적 모순인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의 사회를 보는 거잖아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제기를 한 겁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도상으로 24시간이 지나면은 다수당이 이거를 종식시켜서 정확하게는 5분의 3이 동의하면은 이제 종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법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그럼 국회 부의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플한 겁니다. 할 일을 해라. 뭐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까지는 안 하겠어요. 많이 드시면 좋겠어. 건강도 유지하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국회 부의장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려놓으라는. 네. 오늘 뭐 아이템이 많던데요. 장성철 소장님의 그 바람을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성배 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금품수수의 주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특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진의 얘기가 좀 모순된 게 뭐냐면 본인이 어제 진술을 하면서 나는 정권 초 아니면 당선인 시절에 멀어졌다. 윤건희 부부랑 멀어졌다. 그래서 난 연락도 잘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샤넬백 등 이런 것들을 전달은 왜 해줘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럼 뭔가 계속 연락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정보통신망법 통과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진이 각종 인사에 개입을 했다. 뭐 어떤 세무 관련해서 윤건희를 팔면서 많이 해결해줬다. 이런 막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뒷배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진의 이 해명은 좀 사실과 다른 뭐 얘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건진이 김건희 씨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거는 이제 막 지금 막 문제가 생기고 나서 김건희 씨랑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니 나 변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도움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런 일도 우리 잘 해결되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뭐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냉정히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진의 자녀들이 그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상당히 좀 분노했답니다. 자녀를 건드렸다. 네. 그래가지고 야, 이 김건희 씨랑은 이거는 정말 내가 사실관계를 다 얘기를 해서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뭐 이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고 여러 가지 일들 했잖아요. 처벌받아야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건희 씨도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70여 차례 특검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뭐 건강 상태 얘기를 하면서 안 했고 뭐 재판부도 양해를 해줬다. 그리고 본인 재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 것 같고 저는 어제 이제
여기에서 좀 압축해서 나온 건데 건진법사 전성배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김건희예요. 건진법사가 얘기한 게 이 사람들은 고마울 줄 모른다. 당시 김건희는 정신과 약을 먹고 건강이 좋아지면 통화하고 안 좋으면 아예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신세 져놓고 왜 이렇게 쌩 까냐. 쌩을 까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쌩을 까냐. 날 것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이제 건진의 주장은 뭐였냐면 내용인즉슨 내가 예전에는 도와준 거 맞아. 그런데 이들하고 사이가 멀어졌고 특히 이들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야.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예를 들면 2014년에 윤석열이 대구 고검에 좌천해서 내려갔을 때 그만두지 말라라고 얘가 얘기한 게 나야. 그런데 고마운 줄을 몰라. 그리고 그 덕분에 대통령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 다음에 건진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 나한테 절해라. 아 진짜예요, 진짜 본인이 저기 건진이 얘기한 거예요. 네. 옛날 약속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당선되면 절하기로 했잖냐. 그래서 너 나한테 절해라라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화를 내고 안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멀어졌다는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좀 약간 비속어는 보통 또라이가 아니다. 건진도. 막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절을 하러 가는 것도 이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어쨌든 자기는 관계가 없다. 이미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단순 심부름꾼이란 건데 이렇게 권력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 기도 한 번 하는데 1억 원씩 받았어요. 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다. 절을 하라고 할 정도면 심부름꾼은 아니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많이 관심들이 없어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수법으로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하려 한 혐의로 네. 다시 한번 구속영장 신문을 어제 받았습니다. 일반 이적죄. 그렇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제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후 그 결과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이니까 약 맞습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 맞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 될까요? 돼야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법원에서 이것이 만약 기각됐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며칠이라도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끔찍합니다. 그래서 좀 강아지 산책시키고. 네, 현명한 판단 좀 해주셨으면 뭐 술도 많이 드실 것 같고 좀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기존에 받았던 구속영장이 7월달에 받았으니까 지금 1월 18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월 16일날 특수공무집행방에 1심이 있어요. 거기서. 아, 법정 구속. 그래서 당할 수 법정 있다. 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러네. 저는 그건 100%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1월 16일날 잡은 것 자체가 왜냐하면은 12월 26일날 지금 구형이 잡혀 내일 모레 그래요. 구형이 잡혀 있어요. 보통 구형하면 한 달에서 2달 뒤에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1월 26일에서 2월 26일에 보통 일반적으로 선고가 나야 되는데 1월 16일이라고 박아버린 거는 박아버렸죠. 윤석열 풀려나기 전에 무조건 이거는 법정 법정 구속 구속이다. 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 영장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안 나와도 나오든 안 예. 나오든. 저는 뭐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나오는 게 낫다고 보고 그렇죠. 사실은 장도혁 대표가 1월 달이면 판이 뒤집힌다고 얘기했거든요. 1월 달이면 윤석열이 풀려나고 판이 뒤집힌다. 그러니까 요새 패널분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내란이 아직 확정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무죄 낼 것 같으니까 자꾸 내란 전담 재판부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좀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불안해하는 거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더 불안해요. 윤석열, 나오면. 윤석열 풀려나면 큰일 난다. 그치. 우리 당이 뒤집힌다. 지금 판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뭐 모두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저 같은 사람이 윤석열 풀려나봐 어떻게 되나 뭐 원한다기보다 궁금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약간 호기심이 약간. 예. 이거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끔찍해요. 아니 그 상황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그런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요거에 더 주목하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22일에 있던 재판에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의 네. 증인 신문 도중에 단독 발언을 하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이 대뜸 일선 장병들의 처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그럼 급기야 주임원사가 병사들에게 먹을 걸 사줄 예산마저 깎였다고 말합니다. 거대 야당이 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장병들의 사기가 꺾였다는 겁니다.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국회의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통닭 사줄 돈을 깎아서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건데, 네,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방부 예산에서 사실 돈을 끌어다가 지각하는 걸 감추기 네. 위해서 쪽문 설치를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황당하게 들리긴 하는데. 사실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허영 의원이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때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깎고 안 깎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네들은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보고보다 저런 얘기를 하는 어떤 유튜브들의 논리나 그런 얘기들에 더 귀 기울여서 저런 식의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국정 운영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긴축 재정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다 깎았고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예산안에 자체적으로 그때 급식과 피복 구입 항목에서 1,000억 원 정도 삭감을 했다라는 게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고 일단 주임원사가 소대원들한테 통닭을 안 사줍니다. 저분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주임원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임원사는 굉장히 지갑이 빈약합니다. 군인 월급이 박해서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저도 안 갔다 와서 잘 몰라갖고. 저는 갔다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이 막 결국에는 민주당이 계엄의 원인이다 이렇게 돌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망상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렇게라도 좀 생각을 해야 뭐 2월 초로 예상되는 선고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이제 뭐 본회의장에 모여라 아니면 뭐 자꾸 그 당사로 모여라 이렇게 바꾸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게 핵심적인 역할이냐 아니면 주변 가담이냐 이걸로 조금 아니면 그냥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다른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주요 가담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때 뭐 혐의나 여러 가지 뭐 법리에 다툼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측에 의해서 기소는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뭐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당에 있는 실무진들한테 야 이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이거 통과 못되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의원들 다 국회로 좀 빼자. 아니면은 당사로 모이게 하자. 이런 식의 명확한 지시사항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가 있지 않는 한 이 부분 가지고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속이 이제 안 됐을 때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거는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 계엄을 최소한 뭐 발표하기 전에라도 몇 분 전이라도 알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옮긴 것이 누가 봐도 이상하지만은 그게 그냥 뭐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한 것인지 뭐 등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게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뭐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지금 뭐 수사는 끝나고 이제 재판 과정이지만은 추가적으로 저는 뭐 다른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2시 좀 개편 지켜보시는 걸로 하시고 또 재판이 너무 많아요. 네.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아이고.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일가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데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렇게 양평 군청 공무원이 진술을 했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김성교 의원은 경기 양평 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제로는 아닌 상황인데 김성교 의원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렇죠. 이 증언만 가지고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사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시 군수가. 저는 의심이 가요. 이 부분 김성교 의원이 뭐 윤석열 처가 쪽 여러 가지 일들을 봐줬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천도 받고 또 의원도 배지도 달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서야 좀 진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거물을 찾으면서 보다 더 좀 명확한 상황적인 정황적인 증거물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이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얼마였더라 뭐 1억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내 조금 이제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거고 봐준 이거는 거지. 공무원들이 본인이 책임질 일을 문제가 될 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거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그 택지 개발을 했을 때 그 돈을 안 낸 건 2011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2016년까지 해서 2016년에 빵원을 낸 거고 네. 그 이듬해인가에 이제 또 조금이 부과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김성교 의원이 이 도와달라 얘들 김건희가 도와주라고 공무원이 증언을 한 거는 2017년에 자신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빵원이 되기 위해서는 2015년, 2016년 요 즈음에 예를 들면은 했다고 했으면은 이게 빵원으로 만드는데 이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것도 진행 중인 사안이었지만 그 이후니까 조금 애매하다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면은 윤석열이 뜰 때예요. 그 전에는 왜 그랬냐면 이제 여주지청장을 하는 이제 그런 영향력 때문에 했다라고 보면은 2011년부터 뭐 요 당시에는 2017년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그 국정농단 특검하고 중앙지검장 되고 뭐 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여야 돼.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 당에서의 같은 당으로서가 아니라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더 수사를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게. 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또 뭐 김건희 일가가 브로커에게 뭐 양평군청 쪽에 로비를 해달라 하면서 2억 원을 전달했다는 뭐 정황도 확인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요거가 확인되려면 그 브로커가 양평구청에 누군가 공무원이나 군수에게 돈을 줬다. 네. 이것까지 이제 조사가 돼야죠. 그렇죠. 네. 너무 광범위해서 네. 이번 특검에서 끝낼 수 있을지 잘 5년 모르겠고 내내 해야 돼요. 5년 내내는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